안녕하세요. 호흡기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미라클 한방 네트워크 서울 성북점 정토한의원 원장 최명철입니다. 오늘은 호흡기 질환 중 치료가 잘 되지 않아 숨쉬기가 매우 고통스러운 폐소미어 환자에게 1개월 이내에 좋아질 수 있는 치료법에 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폐소미어 증상이란 폐 조직이 굳게 되어 숨쉬기 힘든 호흡곤란 증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싱했던 초록색의 나뭇잎이 수분이 쫙 빠져버려서 누렇게 낙엽으로 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폐는 내부에 적당한 진액이 있어야 되는데 결핵이나 만성염증 등 다른 원인으로 폐 속의 진액이 고갈되어 섬유화가 되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게 되면 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신축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호흡곤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폐에 문제가 생겨서 폐가 딱딱해지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힘들어지죠. 왜 이러한 질병이 생기는 건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유전, 환경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결핵의 후유증이나 만성기관지염의 후유증으로도 생긴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특발성 폐소미어증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폐소미어증의 증상으로는 만성기침이나 숨이 차오르는 듯한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 숨이 잘 쉬어지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하죠. 또 폐염증과 섬유화로 마른 기침이나 만성 기침에 시달리게 되고 입안이 항상 건조하고 책이 잘 나오지 않아 마른 기침이 계속 나기도 합니다. 폐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는 산소를 몸에 공급해 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폐의 문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숨이 가쁜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 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항상 피곤하고 말하기가 힘들고 졸리움 등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호흡이 어려워지면 심한 경우 저산소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가락 끝에 둥글게 되는 곰봉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폐소미어증 환자는 폐소미어증에 더하여 천식, COPD, 기관지 확장증, 비염 등 폐에 관한 병명을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소미어증 치료를 위해 현대의학적으로는 항섬유화 효과가 있는 피레스파, 피르페니돈과 딘데나립이라는 약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약제는 질병의 치료는 안되고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하나 치료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폐소미어증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 많은 제약회사에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엔 폐 이식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미라클 한방 네트워크에서 30년 이상 여러가지 한약재로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하여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한방의 제형 방식인 중류 추출 약진 방식으로 추출하여 폐소미어증 치료의 유효성이 가장 뛰어난 부위에 주입하는 표적 치료 방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침 치료 효과 발휘 시간입니다. 처음 폐소미어증 약침 시술 후 10분쯤 지나면 가슴이 편안해지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숨쉬기가 좋아지는 호전 반응이 느껴집니다. 약침 시술 10분 후에 바로 계단을 3층 정도 올라가 보면 숨이 덜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료 횟수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10에서 15회 전후로 치료가 됩니다. 치료 기한은 주 3회 치료 시 4에서 5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치료 효과나 횟수는 환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폐소미어증 환자는 폐소미어증에 더하여 천식, COPD, 기관지 확장증, 비염 등 폐에 관한 병명을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미라클 한방 네트워크에서는 이 질환들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2021년 5월경에 내원하신 남자 환자이며 당시 67세 되신 분이며 내원 당시 호흡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였으며 특발성 폐섬유화 환자로 한의원에 초진으로 오셨습니다. 병원에서 3년 전 특발성 폐소미어증 진단을 받은 자로서 현재까지 모 대학병원에 다니며 병원의 폐소미어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대장암 수술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환자의 주 증상은 너무 숨이 차다고 합니다. 간혹 기침도 합니다만 가래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숨이 차는 것이 걷거나 아침 기상시, 밤에 취침 시 특히 옆으로 눕는 자세를 취하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청진기로 진찰해 보니 흉부에 타금이 그다지 들리지는 않습니다.
폐섬유화 약침 치료에 대한 안내 후 폐섬유화 약침을 가장 효과가 뛰어난 몇 군데의 혈에 주입하였습니다. 치료 후 약 20분 뒤 환자는 움직여 본 뒤 숨찬 게 덜하다고 하시며 만족하고 가셨습니다. 그 뒤 6월 3일까지 세 번째 폐섬유화 약침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의 변화는 밤에 자기 위에 누웠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추가 위로할 때 특히 숨이 더 찬다고 했는데 요즘은 숨이 찬 게 덜하다고 합니다. 치료 후 1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층으로 올라오시라고 했는데 처음보다 숨이 찬 게 덜하다고 합니다. 6월 10일 오늘은 5회째 폐섬유화 약침을 치료했습니다. 치료 후 환자 말씀이 숨 가쁜 것이 훨씬 나아졌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옆으로 누워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6월 28일 오늘까지 약침 치료를 10회 받았습니다. 환자 말씀이 처음보다 숨쉬기가 훨씬 편하다고 했습니다. 숨이 차서 잠을 잘 못 잤는데 지금은 잠도 잘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폐 엑스레이를 찍어 오셨습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보다 나아졌고요. 이로써 10회 치료로 특발성 폐섬유화에 대하여 약침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이제 폐섬유화증도 치료가 가능한 길이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기 질환자 금기 사항입니다. 첫째,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도로암이 타비되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둘째, 차가운 공기 마시면 기관지가 수축되므로 항상 마스크를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셋째, 건조한 공기 마시면 폐 진액이 말라 호흡곤란이 생깁니다. 기관지가 신축작용이 안 됩니다. 자동차 히터바람, 여름에 선풍기 바람을 계속 정면으로 들이마시면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과하지 않는 적정한 습도의 가습기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넷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기관지의 탄력성을 떨어뜨리며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섬유화 증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미라클 한방 네트워크 홈페이지 호흡기 질환을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면 바로 밑에 더보기 글자를 누르시면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지점 등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